기업 합병을 둘러싼 이 두 골리앗의 마지막 승부가 이제 2% 다가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지을 임시주주총회가 바로 모레 열리는 겁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 공은 소액주주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삼성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위해서 3분의 2 이상 주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엘리엇은 합병을 막기 위해서 3분의 1 이상 주주들의 표를 모아야만 합니다. 44일간의 전쟁, 그 끝에서 마지막 미소를 지을 사람은 누가 될까요? 잠시 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 김방희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틀 남았습니다.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결의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이제 주주들의 손에 달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현장에 의결권 있는 사람 80%가 왔다고 가정했을 때 삼성의 입장에서는 54%를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우호 지분이 31%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 포함해서 결국은 나머지는 23%가 추가로 필요한데 그 23% 중에 더 필요한데 현재 국내 기관이 11% 좀 가지고 있고요. 소액 주주가 24%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더 가느냐, 23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제 이해 충돌 세력이 삼성 오나 일가하고 그다음에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미국계 사모펀드인데요.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이야 뭐든 간에 사실은 속내는 자기 이익의 극대화거든요. 양쪽 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소액 투자자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누가 이길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업계 전망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까 전반적인 어떤 표 대결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거꾸로 이제 삼성이 아니라 엘리엇 매니지먼트사의 입장에서 이걸 계산해 보면 이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게 7.12%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26.41%거든요. 그러니까 80%가 참석한다 그러고 3분의 1의 반대표를 확보하려면 26%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투자가들만 똘똘 뭉쳐도 사실은 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응집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세가 유동적이다 보니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뭐 직접 나서서 전면에 등장해서 지금 뭐 그 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실제로 정도입니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런 게 있죠. 약간 주주 명부를 삼성물산 이외의 사람들이 주주 명부를 본다든지 그거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 보고서 찾아가서 만난다거나 하면 그것도 나중에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를 만난다 하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삼성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그쪽에 예전에 비서실이었죠. 지금 미래전략실 쪽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소액 주주들을 향해서 정말 광고도 하고요. 그 노력은 분명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삼성이 참 절실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광고에도 총력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가요? 소액 주주 여러분들께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런 정말 간절한 제목의 광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의도하는 바는 이겁니다. 이걸 애국대 매국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 토종기업 대 투기 자본의 대결이다. 사실은 5월 26일에 합병 결의를 하고 나서 쭉 그런 프레임이 우세했습니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라든가 재계의 도움으로.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삼성 오너 일가의 지배권 강화라는 측면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소액 투자자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좀 흔들리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이게 며칠 전부터 삼성은 그걸 절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광범위한 광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죠.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뭐 이에 뒤질세라 폴 엘리엇 싱어 회장 붉은 악마 옷을 입고 등장한 사진까지 지금 인터넷에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뭐 이른바 뭐 감성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독일전 보고를 하고 뉴욕에서 그걸 보기 위해서 왔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계
그 뿌리를 내리고 네. 여기서 뭐 우리 회사 뭐 이제 나라에도 도움을 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분이 또 유태계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언론들이 굉장히 공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신문들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문을 보면 예. 마치 한국 언론들이 반유대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을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사실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기보다는 예. 똑같습니다. 지금 비슷한데 뭐 우리가 그렇다고 뭐 반유대주의를 몰고 가느냐? 예.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출생이 어디고 유태인들이 금융 네트워크가 화려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건 뭐 예. 공지의 사실인데 하여튼 뭐 양쪽에서 여론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고 봐야 되겠죠. 먹튀가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여론전이 이렇게 치열한 건 그만큼 삼성이나 엘리엇이나 간절하다는 얘기일 텐데요. 내세우는 명분과 속내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게 사실 그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소액 투자자들도 입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겠죠. 일단 내세우는 명분은 삼성의 경우에는 글로벌 대표 기업을 만들기 위한 시너지 때문에 합병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실제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어느 일가의 지배권 강화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거꾸로 이제 엘리엇 매니지먼트 측을 보면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는 주주 행동주의에 입각한 주장을 늘 내겁니다. 이게 명분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모펀드 또 공격적으로 자금 운용을 하는 헤지펀드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이익의 극대화가 목표인 것이죠. 자기 이익의 극대화는 뭐 괜찮은데 예.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느냐. 법은 그렇죠. 지키면서 하되 그 기업을 인수해서 대량 해고를 한다든지 예.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2008년에 금융위기 때 미국의 자동차 회사 GM이 어려울 때 GM의 부품 회사를 하나 사서 흔들어서 예. 엄청나게 뭐 몇만 명 해고도 했고요. 정부에서 돈도 타내고 빚도 탕감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예. 문제가 미국에서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SK 소버린 사태 2003년이었죠. 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해외 펀드들의 이른바 먹튀 사례가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엘리엇 삼성의 분쟁도 결국에는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엘리엇 측은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예. 과거 사례를 보면은 엘리엇이 이익만 챙겨서 나간 경우도 외국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 케이스가 있죠. 그건 뭐 이러할 수 없이 많은데 예. 대표적인 게 2001년에 아르헨티나 국채를 사서 13억 한 5천만 달러 정도 되는 걸 4,800만 달러 샀습니다. 반값도 안 되게 샀어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나중에 부도를 내죠. 디폴트로 가는데 한 75% 정도 원금을 탕감해 달라라고 예. 아르헨티나가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12년의 법정 공방을 벌여서 예. 미국에서 결국은 16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법적으로는 뭐 하자가 없지만 그 하나의 국채에 투자해서 흔들고 그런 거는 여러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영국에서도 그랬고요. 미국에서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거든요. 40년간 운용해온 자금 운용사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수익률도 높은 편이고요. 예. 좀 이제 무자비한 투자 방법을 선택한 곳인 것만은 틀림이 없죠. 네. 네. 삼성의 속내도 좀 들여다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는 24% 정도를 가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제일모직을 통해서 삼성그룹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4%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력 계열사라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합병을 하고 또 1대 0.35의 비율로 합병하게 되면 이재용 회장의 지배권이 상당히 강화되는 거겠죠. 그간 이제 삼성물산의 지분은 없었는데 이렇게 합병을 통해서 강화하게 되니까 이런 이제 지배권 강화의 포석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그 어느 편을 선택 들기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양측 모두 사활이 걸린 문제임이 분명해 보이는데 네. 문제는 말이죠. 이 해외 자본들이 국내에 와서 투자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자체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있죠. 예, 네, 어떤 있죠.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 두 가지가 있죠. 기업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엘리엇 측에서 볼 때는 삼성 이런 걸 보면 그 지배 구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공격의 틈이 많이 보이는 거죠. SK 때도 그랬죠. 예, 예. SK 때도 그랬고 그럼 어떻게 그럼 해야 되겠느냐?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그 대주주들은 주식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의결권이 2배, 3배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 10배 가지고 있거든요. 차등 의결권이라고 예, 불리는 차등 의결권이라고 예. 하는데
그 지분이 얼마 안 돼도 그것이 곱하기 10을 한다거나 이러면 의결권이 높아지니까 예. 그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러면 대기업에 대한 반재벌 정서라든지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러한 그 뭐 정책이라든지 그런 그 세일즈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도 예. 굉장히 기묘해 보이죠. 그게 있고 네. 또 하나 경영권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기존 주주한테 주식을 좀 싸게 파는 거 그런 것도 포이즌 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네. 좀 많이 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틀 후면 이제 결론이 날 테고요. 합병이 될 경우 안 될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파장도 다를 텐데요. 끝으로 간략하게 네. 전망을 좀 해주시죠. 우선 합병이 되면 예. 이저 엘리엇 매니지먼트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예. 펀드의 입장이니까 대표 소송이라는 것도 제기할 수 있겠고 이미 ISD라 그래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은 예고를 해놓고 있죠. 물론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능하냐에 대한 공식적으로 의견은 하지 엇갈리고 않겠다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있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또 경영권 간섭에 여러 가지 장치가 남아 있게 됩니다. 합병 2%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합병이 안 될 경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열사들의 주가가 약세를 띠는 건 물론이고, 예. 이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그 이재용 리더십, 차기 리더십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골리앗 둘의 사활을 건 싸움인데요. 이틀 후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 그리고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